이제 11시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갈 길이 좀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경피부 증후군 세 가지,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신경 섬유종증, 결절성 경화증, 스터지웨버 증후군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뒤에 중추신경계 이상, 발달 이상, 그리고 뇌성마비까지 오늘 이번 시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피부 증후군은 이제 정의는 중추신경계, CNS랑 피부가 외배업에서 처음에 기원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외배업 분화에 문제가 있을 때 피부에도 문제가 있고 신경계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증후군을 신경피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희귀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신경 섬유종증, 결절성 경화증, 스터지웨버 증후군은 그래도 비교적 꽤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볼 건데요. 신경 섬유종증은 사실 타입 2보다는 타입 1이 가장 많고요. 이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NF1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발생하고 NF2는 타입 2의 원인 유전자가 되고요. 이런 슈아도마토시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신경 섬유 너브 시스에 종양이 생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임상적 증상은 너무 다르고 유전자도 관련된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타입 1, NF1입니다. 왜냐? 가장 흔하고요.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3,000명 중에 1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 NF1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반반이에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반이고요. 엄마 아빠는 NF1이 아닌데 우리 아이만 있는 경우가 전체, 그러니까 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전자는 이제 오토소멀 도미넌트 패턴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환자를 한 명을 캐면은 그 환자의 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환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50대 50의 그런 이제 유전적인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인다. 기대 영역이 좀 작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종양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셀 그로스의 폴리퍼레이션 패스웨이인데요. 이제 보시면 사실 그 중에 우리가 라스라고 하는 라스 프로틴이 있는데 이 프로틴이 액티브 페이즈가 되면서 이런 셀 그로스나 셀 서바이벌을 이제 촉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스를 인액티베이션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뉴로파이브로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 뉴로파이브로민을 만드는 NF1이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라스가 계속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종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라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라스가 계속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종양을 만들어낸다. 이 NF1의 임상 증상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제 보시면 밀크색 커피 반점, 카페올렛 스팟이라고 하는 이제 밀크색 커피 반점이 출생 시부터 있습니다. 그러고 이후에 이제 영아기가 되면서는 뭔가 이제 뼈의 가골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뼈 형성에 변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기 때부터도 신경 섬유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뉴로파이브로마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뉴로파이브로마는 뒤에서 사진을 보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사춘기 정도가 되면서 이제 겨드랑이 있는 쪽에 사타구니 있는 쪽에 주근깨가 좀 보이고 리시노들이라고 하는 안과적인 노들 결절들이 좀 보이고요. 척추 측만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동기 연령대에는 이런 이제 학습 장애나 발달 지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어린 나이에는 옵틱글라이오마 시신경 교종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런 종양, 유방암 내지는 뇌종양 이런
너브시스에 튜머가 있거나 이런 이제 종양의 발생이 좀 많고요. 이 모든 임상 증상 다 갖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카페올레 스판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시비어하게 이런 이제 뉴로파이브러가 정말 심하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임상 증상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 NF1은 근데 이제 진단 기준을 우리가 이제 보통 되게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밀크색 커피 반점, 이제 보시면 피부에 뭔가 커피색 반점이 이제 보일 수 있는데 개수가 꽤 많아야 되거든요. 한 6개 이상. 그래서 사춘기 전 아기들은 지름이 뭐 5mm 이상인 경우에 커피색 반점이 많을 때, 사춘기 이후엔 더 커야 되고요. 겨드랑이나 서해부 부분에 주근깨가 같이 있거나, 여기 이제 겨드랑이 있는 쪽에도 주근깨가 있거나, 아니면 리쉬 결절이라고 해서 홍채 있는 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과우종이 있거나, 그리고 신경 섬유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뉴로파이브로마인데, 지금 보시면 피부에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마치 여드름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섬유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섬유종이 점점 커지는 경우에 이런 얼기형 섬유종을 이뤄서 이렇게 사실 미용적인 것도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있거나, 또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얼기형 신경 섬유종이 있거나, 그리고 뼈에 어떤 병변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교종이 있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7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보통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색 커피 반점은 보통 출생 시부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피색 반점, 주근깨,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이제 신경 섬유종이 피부에 있을 수 있고, 보통 수술로 절제를 하기도 하고요,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또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타입 2는요, 되게 굉장히 드물어요. 앞에가 3,000명 중에 하나면은 여기는 33,000명 중에 1명 정도로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브시스 있는 쪽에 이제 여러 가지 튜머가 나타날 수 있는데, 메닝지오마, 뭐 에펜디모마, 글라이오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보통 진단 연령대가 조금 늦은 편이기는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투머 서프레서 진인 NF1, NF2에 뮤테이션이 생겨서 계속 종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상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결절성 경화증인데, 결절성 경화증 내지는 결절 경화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결절 경화증은 앞에서 본 NF1은 3,000에 1명이면 여긴 6,00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보입니다. 3분의 2는 이제 그냥 엄마 아빠 정상이지만 아이만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있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원인 유전자는 TSC1, TSC2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노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중증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처럼도 여기 이제 셀 사이클에서 TSC1과 TSC2 유전, 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요게 mTOR 패스웨이를 이니비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펑션을 못하면서, 뮤테이션이 있으면서 기능을 못하면서 요 mTOR 패스웨이가 계속 액티베이션이 돼서 어떤 이제 결절들을 전신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뇌에도 결절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심장에도 이런 횡문근종, 그리고 콩팥에도 만들고, 폐에도 만들고, 입안에도 만들고, 피부에도 만들어냅니다. 신경피부 증후군이니까요. 사실 신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피부 증상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진단은 주진단 기준의 2개 이상 내지는 하나, 2개 이상 이런 경우, 또는 TSC1, 2의 유전자 뮤테이션이 확인되면 진단을 하는데, 우선은 피부 소견을 먼저 볼게요. 피부 소견을 보면은 아기 때부터 대부분
멜라닌 저하 반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하얀색 점처럼 저탈색소성 반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색소가 빠졌다. 그래서 하얀색 반점이 피부에 있는 게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보면 그냥 여드름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거 치고는 조금 더 작고 좀 더 혈관 홈포인트가 있어서 혈관 섬유종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실그린 반점은 마치 오렌지 껍질처럼 우둘두둘하게 피부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부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결절경화증이 있는 환자들 중에 사실 영화 연출이 되게 많습니다. 영화 연출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뇌에는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뇌에 있는 이런 이제 콜티컬 튜버가 있거나 아니면 서브 에펜디마 노듈이라고 해서 요 에펜디마 노듈 이렇게 있는 것들, 지금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이제 샌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좀 더 커지면 세가라고 하는 아스트로사이토마로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이런 이제 세가나 센이 보이면 이게 혹시나 CSF의 플로우를 막아서 하이드로세팔로스 같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요. 심장에는 횡문근종이라고 해서 심장 아기 때부터요. 요 심장에 이런 투머 랍도마요마치 그게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콩팥에도 혈관 근육 지방종이 생기거나 폐 림프혈관 평활근 근종과 같은 그런 이제 종양들이 심장, 콩팥, 폐 이런 데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약간 웅칼 파이브로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 증상을 보면 아까 살펴본 하이포멜라노틱 마큘, 저멜라닌 색소, 그리고 결절이 콜티컬 튜버가 있고 샤그린 패치, 이제 오렌지 껍질처럼 이제 우둘두둘한 피부, 그리고 세가, 센 이런 거, 그리고 심장의 횡문근종 같은 게 아기 때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모든 증상이 그럼 다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피노타입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결절성 경화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전증이 같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아 영축이 아기 때부터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반해서 이런 인지장애나 오티즘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터지 웨버 증후군은 이제 사실 뭐 인시던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GNAQ 모자이시즘으로 이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냥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보시면 스터지 웨버 증후군은 한쪽 얼굴 눈 주변에 있는 쪽에 되게 포도주색, 착색, 반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이죠. 이 사진은 사실은 굉장히 좀 벽면이 좀 넓은 거긴 한데요. 보통 한쪽 얼굴 이렇게만 이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쪽에 이제 손흔증이나 녹내장이 같이 있을 수 있고, 그 얼굴 요 반점, 포도주색 그 반점이 있는 쪽에 같이 뇌에서도 혈관이 이렇게 이제 조형 증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이제 피부랑 뇌에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뇌전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편측 마비 한쪽에 이제 마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지만 점점 요 뇌전증이나 아니면 진행하는 반신 마비 때문에 이제 뭐 지적장애나 학습장애 그리고 신경학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MRI 이제 보시면 조형 증강되어 있는 이넨스 되어 있는 MRI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 콜텍스를 따라서 뇌 경막을 따라서 혈관이 좀 이넨스가 조형 증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뇌는 우리가 이제 반대쪽 그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이제 한번 교차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이쪽에서 경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점점 뇌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못하면서 반대쪽 있는 쪽에 이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눈이랑 같이 뇌쪽 대뇌 피질을 싸고 있는 혈관에 조형 증강이 있다. 네, 그런 경우에 스터지웨버 증후군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점점 더 뇌가 막 진행하면서 경련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반대쪽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발달 이상을 이제 보실 건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산전 초음파 검사가 너무 활발하고 그래서 요즘 많이 보지는 못하는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환자가 많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임상 증상이 있는지 뭐 그런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뭐 임신했을 때 폴레이트를 먹고 엽산을 먹고 우리가 예방하려고 하는 거는 신경관 결함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뇌 거칠의 발달 이상, 구조물 이상, 뇌량 형성에 문제가 있을 때, 후두화 발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신경계의 선천적인 질환의 증상으로는 어떤 신경 기능의 장애,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으로 뇌 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항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걸로 관련되어 있는 신경학적인 어떤 제한이나 장애, 그리고 운동의 문제, 경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강내 압력이 이제 올라가거나 뭔가 수두증이나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외형적인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중추신경계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신경학적인 장애가 초래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또 진행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경련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추신경계 발달은 보통 이제 임신 3주째부터 뉴럴 튜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뉴럴 튜브가 외배엽의 뉴럴 플레이트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신경고랑 뉴럴 그루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그루브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닫히는 거죠. 그래서 뉴럴 튜브가 만들어지고 보통 목 쪽부터 시작해서 뉴럴 튜브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폐쇄 클로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관이 이렇게 뉴럴 튜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보통 임신 6주 정도 되면 앞내, 중간내, 마름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뒤에는 이제 척수 신경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 분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증식을 하고요. 이 신경세포가 보통은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뇌 거칠이 보통 이제 콜텍스가 보통 6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임신 5개월에서 출생 후까지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시냅스는 사실 아기 때는 엄청 많이 만들어지다가요. 점점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소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고 이 뉴럴 튜브 디펙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우리가 예방하려고 이제 엽산을 먹는 것처럼 가임기 여성 내지는 임신을 준비하면서 엽산을 먹는 것처럼 뉴럴 튜브 디펙트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뉴럴 튜브 디펙트는 어떤 항경련제나 기존의 약을 먹고 있는 그 산모에서 좀 더 인시던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폴레이트를 좀 올려서 먹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많이 드물어요. 이런 환자들이 산전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보션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수막류 내지는 메닝고마이올로실 같은 경우는 앞서 본 뉴럴 튜브가 잘 닫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이 튜브가 이제 닫히면서 뒤쪽으로 이제 클로저가 완전하게 안 되다 보니까 엉덩이 쪽 있는 쪽에서 이렇게 뉴럴
너브시스 같은 너브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메닝고마이올로실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리 하지마비가 있거나 DTR이 안 나오거나 그리고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게 어렵습니다. 스핑터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번 그 카테터를 넣어서 뭐 대변을 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파이나 바이피다 오컬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파인에 문제가 있어서 척추 갈림증이 있어서 피부에도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방종, 혈관종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아기 때는 초음파로 검사를 하고 나중에 커서는 MRI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뉴럴 튜브 형성 장애로 인한 뇌 기형인데요. 요즘 많지는 않아요. 문해증, 그러니까 뭔가 신경관 앞쪽이 막히지 않아서 그냥 대뇌 방구랑 손해가 없고 뇌관만 있는 이런 이제 경우 문해증 또는 두개골에 다침이 잘 되지 않아서 뇌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MRI는 물론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되지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거나 다 판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콜텍스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요 보면은 요 안쪽에 이제 벤트리클 대뇌 그 뇌실이 있는 거죠. 네, 뇌실이 있고 여기 브레인스템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후두와 이제 보면은 세레벨룸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MRI를 통해서 보통은 어떤 발달된 콜텍스의 발달 기형, 문제가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발생의 단계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는 있는데 뭔가 증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주,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4개, 6개의 대뇌 층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뭐 리센세팔리 그리고 뉴로날 헤테로토피아 그리고 조직화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이런 폴리마이크로자이리아, 스키젠세팔리, 코티칼 디스플라지아 이런 이제 질환들이 있고요. 이주가 잘 안 될 때, 즉 요 악교세포나 전구 신경세포가 이 탄젠셜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이상이 있거나 소마틱 뮤테이션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못하는 경우에 이 뇌 이랑 없음과 신경세포 이속증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MRI 보셨을 때는 콜텍스가 자글자글 예쁘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 뇌 이랑 없음 리센세팔리를 보면 굉장히 심플한 자이러스 패턴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리센세팔리는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이 밀러디커 증후군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리스1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보통 검사를 하는 편이기는 하고요. 뉴로널 헤테로토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로널 헤테로토피아 때문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경세포가 겁질, 콜텍스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없어야 되는 곳에 이제 콜텍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헤테로토피아가 있을 때 MRI 소견이고요. 보통 발달 지연이랑 앞서 보신 뇌전증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폴리마이크로자이리아는 그냥 말 그대로 조직화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뭔가 되게 많은 거죠. 마이크로, 작은 자이러스가 그냥 뭉텅이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 폴리마이크로자이리아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뇌전증과 발달 지연이 많을 수 있고 스키젠세팔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이제 어디 이렇게 틈새가 크리프트가 난 것처럼 틈새가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대뇌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경우에 그런 스키젠세팔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마이크로세팔리, 메갈렌세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뇌가 좀 머리가 좀 작은 경우, 작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 우리나라의 그 소아 정상 그 성장 곡선 중에서 3%의 미만으로 작을 때 그때는 이제 머리가 작다, 마이크로세팔리가 있다고 보고요. 메갈렌세팔리는 뭐 98배분위수 이상이거나 평균보다 2표준 편차 이상 클 때, 그럴 때 메갈렌세팔리, 그냥 뇌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은 가장 흔한 원인은 그냥
가족성이 많습니다. 애가 머리가 커서 왔는데 아빠도 머리가 커요. 네, 일반적인 머리 그 모자를 못 쓰신다.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뇌량 무발생 에이지나시스 어브 코르푸스 칼로섬인데요. 이 코르푸스 칼로섬은 보통은 임신 8에서 20주에 걸쳐져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왼쪽과 오른쪽 뇌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데 대개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풀어보는 경우도 있고 뇌기형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지적장애나 뇌전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이런 이제 홀로프로센세팔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있는 요 포브레인이 사실 이제 좌우 대뇌 방구로 이제 분할이 돼야 되는데 분할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좌뇌 우뇌가 그러니까 완전 그냥 하나처럼 통으로 보이고 뇌실도 이렇게 하나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 홀로프로센세팔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 이제 그 척수 있는 쪽으로도 아마 얘기를 보셨을 것 같은데 히아리 말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히아리는 이제 보통 손해가 이렇게 이제 머리 뒤쪽에 있는데 이 손에 있는 톤실이 요 포라멘 마그눔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 히아리 말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청소년기에 뇌압이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할 때 두통을 호소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댄디워커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해의 범위안 가운데 이 손에 충부 있는 범위안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시던스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질환도 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신경계에 말포메이션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발달 지연이나 지적장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세팔로스는 이제 뇌척수액 실세포 플로우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뇌척수액이 과하게 만들어지고 뇌척수액이 빠져나갈 공간은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소두증이 발생할 수 있고 애기들이 보통 하이드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머리둘레가 정말 급진적으로 큽니다. 머리둘레가 갑자기 커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안테리어 폰타넬이라고 하는 요 머리 앞 속구멍이 이제 벌징이 있어서 빵빵하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선셋 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해가 지는 것처럼 눈이 앞에 정면을 보지 않고 눈이 아래쪽으로 일몰하는 해 같은 그런 이제 선셋 아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DTR이 좀 올라가 있고 이 머슬 톤이 좀 올라가 있고 잘 안 먹고 내지는 자주 토하고 좀 많이 처져요. 이런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하이드로가 있는 건 아닌지 보통은 검사를 해서 봅니다. 검사는 CT나 MRI 검사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이런 이뇨제를 쓰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하이드로를 적시에 발견하고 적시에 빨리 인터벤션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발달이 점점 더 나빠지거나 시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뇌성마비인데요. 세레브럴 팔지의 정의를 알고 분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사실 이제 어떤 신경학적 그러니까 활동에 제한이 있다. 어떤 이동이나 자세를 취함에 있어서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스파스틱 다이플라지아, 스파스틱 쿼드리플라지아, 스파스틱 헤미플라지아, 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원인이 사실 이 분류는 이제 패턴을 보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플레지아라고 하는 거는 다리 아래가 양쪽 다. 그래서 하지마비가 있는 경우인데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게 미숙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아이들 내지는 어떤 허열 문제 또는 선천적인 뇌의 감염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 이른둥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미숙아에서 뇌의 어떤 이 페리벤트리큘라 류코말라시아라고 하는 백질 이형성증인데 요 뇌실 주변에 이제 지금 MRI를 좀 보시면 요 T2 영상에서 벤트리클 주변에 T2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이제 플레어 이미지를 보시면 벤트리클 주변 앞과 뒤쪽 있는 쪽으로 T2 하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넨스가 벤트리클 주변으로 이넨스가 되고 그래서 페리벤트리큘라 그 뇌실 주위 백질, 여기는 이제 백질이죠. 콜텍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백질이 말라시아, 줄어들었다, 손상받았다, 이런 피부엘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다이플레직 CP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시면 이제 T2 게이트가 좀 특징적이고요. 사실 이렇게 좀 과도하기는 해요. 제가 일부러 과도한 영상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보면은 까치발을 들고 걷고요. 이제 보기만 해도 굉장히 톤이 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좀 뻣뻣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양쪽 하지. 인볼브를 했을 때 스파스틱 다이플라직 CP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직이 있고 아기 때부터 아기를 이제 겨드랑이에 아기를 껴서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보통 가위질하는 것처럼 이게 뻣뻣하기 때문에 가위질한다. 그래서 시저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리포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티토행계에서 많이 해요. 까치발로 많이 걷고 운동 발달이 좀 늦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파스틱 쿼드리플라지아는 쿼드리라고 하는 건 4개죠. 그래서 사지가 다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때 보통 얘기하고요. 보통 뭐 멘탈 리타데이션이나 에필랩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원인은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스케미아, 뭐 아스픽시아, 난산이었을 때 감염 내지는 유전적인 어떤 문제, 대사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 쿼드리플레지아 C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T2에서 화이트 매터 시그널이 다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거의 이제 화이트 매터 거의 대부분 이제 로스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컨제니탈하게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이제 대뇌에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콜텍스 문제가 있을 때도 쿼드리플레직 CP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익숙한 거는 이런 이제 말포메이션을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거는 난산이었다. 뭐 낳는데 아이가 날 때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됐는데 그 뇌성마비의 유형상 사지를 다 쓰기가 어렵다.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그런 경우 이제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는 헤미플라지아인데 헤미라고 하는 건 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위아래, 상지 한쪽 위아래, 상지와 하지 같이 인볼브하는 경우가 많고요. 애기들 중에 가장 흔한 건 성인처럼 세레브랄 임팍입니다. 임팍 있을 때 그 테리토리 따라서 헤미플라지아가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되게 좀 드문데요. 예전에는 많았다고 하는데 아테토이드 CP라고 해서 물론 아스픽시아, 그러니까 난산일 때도 그럴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게 이제 신생아기 황달입니다. 황달 수치가 너무 많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핵황달로 인해서 아테토이드 CP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테토이드 CP는 되게 이상 운동증을 계속 보여요.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무정이 무도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정말 뭐 팔이나 다리, 뭐 몸을 계속 움직입니다. 네, 그런 CP고 뭔가 이제 정교한 운동을 하거나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그런 행동은 하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황달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런 아테토이드 CP가 발생을 했지만 요즘에는 워낙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조그만 노래도 다 와서
네, 이제 포토테라피도 하고 이제 교환 수혈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시던스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보는 CP는 뭔가 이제 강직이 메인이었다면 이 아테토이드 CP는 이상 운동증이 메인인 그런 이제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는 이제 뇌전증 중에 우선은 열성경련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뇌전증 종류와 그리고 임상 증상 예후가 어떤지 잘 아셔야 되고요. 신경피부 증후군의 이 세 가지 잘 아셔야 되고 중추신경계는 우선은 분류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증상은요. 대부분 증상은 그냥 발달장애, 지적장애, 뇌전증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발달 단계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본 뇌성마비의 정의랑 분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인이 뭐가 제일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